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 쓰여진 자료사진들 일부는 채널을 통해 충분히 검열을 거쳤지만 보시기에 따라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시청하실 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대다수 신기한 물건들은 보통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박물관과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 보관되어 있는 신비하고 황당한 보관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오고 알베스는 포르투갈의 범죄자였습니다. 원래는 1810년 스페인에서 출생했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이주했습니다. 19살에 그는 어느 부유한 집의 고용인이 되어 하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가 받았던 급료는 꽤 적었고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당시 그에게는 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 게트루데스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마을 근처에 있던 작은 여관을 운영 중인 여관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직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오고 알베스는 도박과 술을 즐겼으며 당연히 돈은 그의 연인이 부담해야 했으니 연인인 마리아는 꽤 답답했던 듯합니다. 그녀의 제안이었는지 혹은 디오고 알베스 본인의 생각이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오고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한 다음에 물건을 뺏는 강도 행위를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강도질의 무대로 고른 곳은 바로 포르투갈의 어느 다리 위였습니다. 리스본에 위치해 있는 이 다리는 수도교라고 불리는 다리입니다. 18세기에 건설된 이 다리는 총 길이가 거의 18km에 달하는 다리이며 높이는 약 60m가 넘는 높은 다리였습니다. 디오고는 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가난한 행인들을 주요 강도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의 물건과 돈을 빼앗은 다음에는 피해자들을 무서운 방법으로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게 당한 피해자가 1836년부터 1840년까지 총 70명이 넘었지만 당시 포르투갈은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태라 디오고의 범행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 근처에서 계속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결국 수도교를 폐쇄했고 다리가 폐쇄되니 통행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디오고의 강도 행각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는 사실 여기서 범죄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도질의 맛을 봤던 그는 아예 범죄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민가를 약탈하는 행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각은 저번 다리 위의 강도질과 다르게 포르투갈 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결국 디오고 알베스와 그 일당은 출동한 포르투갈 군대에 의해 모두 체포됩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민가 약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수도교에서 저질러 왔었던 온갖 강도 행각들의 진상이 드러나게 됐고 교수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가 처벌을 당하고 난 뒤에 리스본 의대에 근무하고 있던 교수들은 디오고 알베스의 머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의 두개골과 일반인의 두개골은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골상학이라고 불리는 학설이며 현대에 와선 폐기되어 버린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오고 알베스의 머리를 연구용으로 따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보관되었던 이 보존품은 리스본 의대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본 방문객들의 평가에 따르면 유리병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디오고 알베스의 머리가 꽉 껴 보인다고 하네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들 때문에 사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머리만이 남게 되어버린 걸 보면 죗값을 철저히 치르고 있는 듯합니다. 워싱턴 롱비치에 위치해 있는 마쉬스 프리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에는 특이한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제이크의 미이라입니다. 이 제이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가 단순한 미이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이크 더 엘리게이터 맨이라고도 불리며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제이크는 단어 그대로 악어 인간인데요.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신은 분명 미이라가 된 인간의 모습인데 하반신은 완전히 악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어 인간이라서 그런지 이와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입니다. 악어 인간 제이크의 미이라는 마쉬스 프리 박물관의 박물관장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그의 말에 따르면 1967년 어느 골동품점에서 $750를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약 130cm인 것으로 보아서 생전에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가짜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제이크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제이크는 살아생전에 카니발 쇼의 주인공으로 활동했으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악어인간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관객들이 하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고 또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얻어피기도 하는 등 상당히 증언들이 구체적이었다고 하네요. 제이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3년에 벌어진 악어인간 목격담 때문이었습니다. 한 신문에 누군가 악어인간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기사로 실린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목격자가 본 악어인간은 아니지만 자료사진으로 쓰였던 제이크의 모습이 퍼지며 제이크의 정체와 함께 그가 보관되어 있는 이 박물관도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이크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요. 박물관장의 부탁으로 제이크를 조사한 연구팀은 제이크가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보통 인어의 미이라 등으로 불리던 것들은 물고기의 몸통에 원숭이의 상반신 등을 붙이거나 혹은 상반신만 남은 원숭이의 몸 밑에 지점토 등을 사용해 물고기 모양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제이크의 몸에는 이어붙인 흔적도 없고 또 제이크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은 지점토 등의 물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연구팀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제이크의 진위 여부 논란은 조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이크는 진짜 악어 인간이며 악어 인간들의 존재는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조금은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은 악어 인간의 실존 증거로 고대 이집트 신화의 악마 중 하나인 암미트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이 암미트는 악어의 얼굴과 사자의 상체 그리고 하반신은 하마의 것으로 그려지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이 암미트는 고대인들이 악어 인간을 목격하고서 그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크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제이크는 이 박물관의 대명사로 여겨져 관련된 상품 등이 발매되기도 하고 지역의 명물처럼 취급되기도 하며 컬트적인 팬층을 형성했다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이크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제이크 기념일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할로윈 축제처럼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이크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악어인간 제이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기로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칵테일을 좋아하시나요? 아직 술을 마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술은 좋아하지만 칵테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애주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캐나다의 도슨시티의 유콘이라는 곳에 위치한 어느 호텔의 술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칵테일을 팔고 있고 이걸 마신 사람들에게 인증서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칵테일이길래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칵테일을 주문하고 또 이 칵테일을 마셨다는 증거로 인증서까지 받아가는 것일까요? 이 칵테일의 이름은 바로 사워토 칵테일이라고 불립니다. 한글 그대로 풀이해보면 시큼한 발가락 칵테일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에 맞게 이 칵테일 한 잔 안에는 발가락이 들어갑니다. 동물의 발가락이나 가짜 발가락이 아닌 진짜 사람의 발가락을 넣어 만듭니다. 이 발가락 칵테일이 만들어진 계기는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금주령이 시행되어 술의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되었는데요. 물론 이때도 술을 즐길 사람은 다 즐겼습니다. 술 밀수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금주령 덕분에 오히려 밀수업자들은 술을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술을 밀매했다고 합니다. 이 도슨시티에도 당연히 밀수업자들이 드나들었고 그중 럼주와 위스키를 전문으로 밀수하는 링큰 형제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루이 링큰과 오토 링큰 형제였는데요. 하루는 이 링큰 형제가 술을 밀수하다가 근처를 단속하는 금주 단속반에게 들킬 위험에 처하고 급한 대로 그들은 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겨우 단속반을 피해서 술집에 온 형제는 루이의 발이 심한 동상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한쪽 발을 눈 속에 계속 넣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치료도 할 수 없고 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그것대로 문제였기에 오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사용해서 루이의 발가락을 그대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난스럽게도 그것을 병에 담아서 소금을 부어놓고 보존시켰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락을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발가락은 잊혀지는 듯 하다가 1973년 새로 술집을 인수했던 당시 사장인 딕 스티븐슨이 술집 건물을 정리하다가 헛간 한쪽에 보관되어 있던 발가락을 발견합니다. 이 발가락을 어쩔까 고민하던 사장은 교묘하면서도 지독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발가락을 술 안에 담근 다음에 술을 마시게 하는 챌린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워토 칵테일 챌린지라 불리는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게 마셔도 천천히 마셔도 상관없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따라 붙었는데요. 바로 이 칵테일 잔 안에 담긴 발가락과 마시는 사람의 입술이 정확히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발가락과 키스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챌린지가 인기를 끌게 되자 사장 딕 스티븐슨은 술집 이름도 사워토와 발음이 비슷한 사워도우 살롱으로 바꿔버린 다음 본격적으로 이 챌린지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칵테일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칵테일 한 잔을 아무거나 주문한 뒤에 술집에서 전하는 발가락의 맹세를 읽은 다음 자신이 주문한 칵테일 잔 안에 발가락이 담기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야만 합니다.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술을 마신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 그리고 성공한 날짜가 적혀있는 술집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가락을 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켰다가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그 벌금의 액수가 $500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어느 남성이 실제로 이 발가락을 그대로 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수로 삼킨 것인지 고의로 삼킨 것인지 아무튼 이 남성은 어딘가로 도망쳤다는데요. 이후에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발가락을 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벌금 $500를 내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 보관하던 발가락이 없어진 술집은 어떻게 발가락 칵테일 챌린지를 진행했을까요?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가락을 기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증받은 발가락만 총 5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집에서는 이 발가락들을 전통에 따라 유리병 안에 술과 함께 담가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칵테일 도전자들에게 이 5개의 발가락이 담긴 병들을 보여준 다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발가락을 고르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챌린지가 변했다고 하네요. 챌린지를 창시했던 술집 사장 딕 스티븐슨은 2019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챌린지는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아서 여전히 도전자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잊혀지기보다는 간직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기에는 뭔가 껄끄러운 기분도 드네요. 세계의 황당한 보관품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